정책의 체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라는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는 함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좀 철학적이에요. 우리는 왜 함께여야 하는가? 그래서 철학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아니고 네. 우리 소상공인의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결국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것이다 생각해서 왜 우리는 함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우선 소상공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경영학이나 뭐 경제학 내지는 법학한 사람은 아닌데 네. 사회학 전공했고 사회학에서 특히 불평등 연구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문제는 사실 사회불평등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까지 내려오면서 네. 경제 영향에 있어서도 가장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회 계층적으로 봤을 때도 소상공인의 삶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얘네 불평등 문제다 소상공인의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실 요즘 들어서는 소상공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익숙할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친근해지고 있는데 이런 관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소상공인 문제 맞죠? 소상공인 문제가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인 관심이나 정치적인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대단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네. 어떤 측면이냐면 그동안에 소상공인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의 활동 굉장히 홍보도 많이 돼 있고 우리 경제에서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됐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있는 거에 반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특히 거기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게 소상공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이제 뭐 소상공인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소상공인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소상공인을 살려보자, 함께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혹시 실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소상공인들께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네. 그를 지원하고 또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금융지원부터 시작해서 자금 지원, 또 인력 지원, 또 아니면 교육 컨설팅 지원들.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 현장에 직접 만나면서 여쭤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은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돼서 왜 그럴까라고 고민해봤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제도 개선이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기본법의 제정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때 임시방편이라고 하면 너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방편 쪽으로 만들어지는 거 일시적인 측면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특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정책 내지는 제도적인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책 때문에 체감하는 거가 아니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죠. 이거 대표적인 예가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일 수 있는데요. 네.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제가 알기로 2조 이상의 자금이 투여됐고 아마 최근에 다 소진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소상공인한테 갔을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씩 고용주나 피고용자한테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 대상은 지금 소진될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은 10인 이상
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다 지원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을 할 만큼 그 정도로 급박한 사람은 결국은 그 지원 대상 아니면 지원의 혜택에서 수혜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에 있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이분들한테는 정책의 체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실효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홍보나 혹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게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행히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고 결과 오늘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대상을 또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목적과 이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동안 기본법 제정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일시적인 즉흥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이례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우선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우리 정치 안 해도 지금 정치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 배려하고 소상공인들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왜 정치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네. 진짜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 근데 결국은 정치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더 생각이 키우고 나오는 있는 거죠. 거죠. 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8월 29일 날 소상공인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 비 무지하게 왔고 진짜 목소리가 터져라 우리도 국민이다라고 외쳤어요. 아니 우리 국민인 건 당연하죠. 근데 왜 우리도 국민이다라고 외칠 만큼 소상공인들은 국민에서 배제되어 있는가 또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가 이 부분이 결국은 그럼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자라는 네. 의지까지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 기본법 말씀하셨지만 기본법에서 올 그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루식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원년의 해를 잡았어요. 5당 대표들이 다 참여해서 기본법 제정에 우리가 모두 합쳐서 가겠다.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우리가 협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서 그동안에 다운하고 투쟁해서 이제서 겨우 만들어지는 그것도 불완전한 상태.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목소리 높였을 때 우리 정치 참여에서 우리의 역량, 힘 보여줬을 때 정치도 사회도 우리 쳐다보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소상공인이 정치한다라는 정치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의 정치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지금 실정이 아니면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고 수혜돼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 그렇다면 소상공인분들이 계속 앞으로 정치를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이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제 나름대로 정정을 한다면 네. 그냥 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겠다가 아니라 만약에 관심을 안 가져주면 네.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제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상공인이 해야 될 일. 우선 내부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합쳐야 됩니다. 또 그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 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각 지방의 조직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는 소상공인 연합회 산하 단체들이 관련 업종들이 큰 단체부터 작은 단체까지 쭉 있거든요. 근데 그 산하 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대외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소상공인 비판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그동안에 우리 어떻게 해왔지? 우리 과연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왔나? 우리는
정치를 따라갔나 아니면 정치를 끌어갔나, 우리는 갑으로 살아왔나 아니면 을로 살아왔나. 갑과 을이라는 게 요즘 얘기하는 갑질을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는 늘 수동적인 태도로 네. 살아왔다는 얘기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행동했나 아니면 방관적인 측면에서 그냥 소극적인 참여만 해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적으로 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내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했을 때 결국은 정치권이 됐든 사회가 됐든 소상공인의 원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소상공인 여러분 힘드신 거 압니다. 근데 저희들 미리 약 하나만 같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지역사회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 참여 우리 언론부터 네. 시작해서 우리 학자들 또 시민단체 소상공인 물론 그래서 지역사회 거버넌스 형성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약속드리고요. 바라건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희망차고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